금이랑 비트는 상관계가 조금 먼 자산군이었는데 지금은 결국 투기든 뭐든 이 둘은 안전자산으로 같은 형태로 묶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최근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한 3년 전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투자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올라간 영상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느끼하다 그래서 더 느끼하게 해봤어.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왜? 할 얘기가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 너무 넷피셜까지 다 꺼냈어. 진짜. 네. 이제 유튜브 잠깐 인풋을 채우는 시즌 종료를 해야 될까? 시즌 종료하고 인풋을 좀 넣고 그러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코인이 한몫하잖아요. 아 그치. 네, 인풋 넣어야 될 시간에 코인을 하고 그치. 계시잖아요. 요즘 주변 사람들이 날 비웃는다니까. 밤에 잠 안 자냐고. 네. 새벽 3시에도 있고 새벽 6시에도 깨어있고 새벽 1시에도 깨어있으니까 너 언제 자? 너 뭐야 코인 진짜 재밌는 거야? 근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잖아. 그거 왜 하는 거야?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거 왜 할까 생각했는데, 일단 내가 밤에 깨어나는 사람인데 밤에 시세가 이제 움직이잖아. 그리고 매크로도 옛날엔 내가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시나리오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지.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이게 수익률도 여기랑 다르게 창이 안 닫히니까 좀 더 폭발적이고 지금 25,000불, 3만 불 됐어. 꽤 빨리 이제 늘어난 거지. 네. 근데 이걸 내가 계속 늘려서 뭐 하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여기서 이제 한 끗 잘못하면 이제 다시 15,000불, 2만 불 되니까 네. 한번 갔다 왔어. 그래서 지금 약간 쫄려있는 상태야. 그래서 최근에 코인 리서치 하다가 비트코인이 금값이랑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지고 있다. 금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상승했을 때 3개월 이내에 비트코인이 그 금값을 따라갈 확률이 6에서 70% 된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유가 금이랑 비트는 상관관계가 조금 먼 자산군이었는데 투기자산, 안전자산이라는 형태로 시장에서 조금 갈렸는데 지금은 결국 투기든 뭐든 이 둘은 안전자산으로 같은 형태로 묶이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이 너무 비싸. 무서워. 그러면 이제 금을 사.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매입한다 라는 이제 논리로 약간의 시간차가 벌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시간차가 이렇게 통합되거나 비트코인이 먼저 앞설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이론이 진행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최근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금을 어느 정도 포함해야 될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 금을 막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트코인 사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 세대한테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친숙해. 그것도 진짜 클 거예요. 그거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우린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잖아. 맞아요. 우리한테 금하면 막 금반지 이런 거지. 사실 뭐 금을 산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잖아. 차라리 사이버머니 들고 있는 게 익숙한 세상이지. 그치. 우리 세상은 사실 이쪽이 본체잖아요. 그치. 현실 세계. 우리는 한 초등학교 뭐 4학년, 3학년부터 컴퓨터를 접한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가깝지. 바람의 나라 하고 뭐. 도토리 사고 팔고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게 전혀 낯설지 않은 세대고,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거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그 후속 세대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금이 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왜냐면 나조차도 보안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것 같거든. 금은 어쨌든 뭐 금 선물을 살 수도 있지만 금 ETF를 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약간 실물화된 안전자산이잖아. 두 개는 분권화된 자산군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디지털보다는 실무 형태가 가까운 그쵸. 분권화된 자산이다. 근데 이건 태생이 디지털 분권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격차는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조금 생각이 들면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전자산 측면에서는 금보다 나한테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다. 금을 사본 적이 없어서. 맞아. 저도 금을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진짜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면 적어도 한 20%, 30%는 한 번은 사보지 않았을까? 내가 최근에 들었거든? 우리 엄마도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걸 알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웬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유튜브로 어떤 교수님이 비트코인이 100만 불 간다 그랬어, 50만 불 간다 그랬어, 그런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그 논리를 너무 많이 배우고 지식 수준이 훨씬 더 높아.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아직 사는 방법 몰라. 그게 제일 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은행 가서 비트코인 살 수 있게 된다? 그치. 그러면은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들 살 거야. 아직 그런 ETF도 한국에는 없어. 업비트는 또 뭔데? 해외거래소도 진짜 이거 복잡한데 어떻게든 나는 그래도 젊으니까 뚫고 들어가겠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완화되거나 혹은 어르신분들이 익숙해지거나 은행 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은행이 줄 쓸걸? 그니까. 최근에 비썸이 농협이랑 뭐 콜라보 해가지고 사진을 보여줬거든? 비썸 팜플렛이 이렇게 있고 농협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줄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와. 물론 이제 5만 원 뭐 이렇게 준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걸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지. 단순 5만 원, 3만 원 공짜 돈 준다 그래서 온 게 아니거든. 그런 분들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 트렌드가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도 뭐 은행이나 이런 데 통해서 열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안 여는 게 지금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또 사기꾼들이 맨날, 생기고. 음지화되고 맞아요. 그러면 또 시장이 열리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거를 규제를 많이 푸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방향성은 결국 크립토 쪽은 무조건 글로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제 불가능한 거야. 한국에서 글로벌을 규제할 수 있느냐 혹은 한국이 글로벌로 따라가게끔 규제가 풀리느냐 이 싸움이거든. 두 가지 방향성인데 어떤 게 더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도 AI처럼 B2C로 접목되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이 확 들어. 그래서 우리가 AI 1년 전만 해도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B2C에서 조금씩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조금씩 대체하고 있고 암호화폐도 실제로 사용성이 효용이 있는 영역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도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지. 특히 AI랑 맞물려서. 한 3년 전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투자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올라간 영상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 믿을 수 없다. 아. 그리고 규제가 분명히 들어와서 그치. 이건 문제가 될 것이다. 맞아. 이 시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맞아. 비트코인은 오케이였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망할 것 같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국 완전히 양지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지. 그때 당시에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음지 시장의 크기만큼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 뭐 마약 딜러 탈세하고 싶어하는 수요면 그때 당시에 이게 양지화 될 거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음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실제 양지에서 이제 확장성이 무한하게 지금 열리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금 살래 비트코인 살래 하면 나는 그냥 비트코인 살 것 같거든. 안전자산을 갖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지. 금, 비트코인, 그나마 부동산도 그나마 좀 껴주면은 괜찮을 수 있지. 그 세 개가 금, 비트코인, 부동산의 공통점이 일정 발행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공급이 정해져 있다. 공급이 정해져 있는. 네. 근데 일반 알트코인이나 국가의 화폐나 주식은 이제 막 발행할 주체가 발행해버린다. 맞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맞아. 조선주 얘기를 좀 해줘야 돼. AS 해줘야죠. 조선주 아저씨인데. 최근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 말도 없이 파시면 어떡해요. 심지어 하나오션 숏을 잡고 있어. 아.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좀 들고 있고 전체 100이었다 그러면 한 20% 남았어. 이게 3중이야. 그리고 이제 20에 10%만큼의 하나오션이 숏에 잡혀 있고 그래서 여름까지 조금 조선을 잡으려고 일단 기다리고 있어. 그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왜냐면 투심이 이제 많이 꺾였어. 그리고 이제 3월 말 이후로 공매도가 이제 들어오잖아. 내가 공매도라면 4월에 누굴 때릴까? 누구한테 잽을 날릴까? 그럼 뭐 하나오션, 뭐 바이오 몇 개, 그리고 로봇. 조선 중에 하필 하나오션인 이유가 있어요. 아직 매출이 그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군함이라는 거 그리고 방산이라는 거 내러티브가 너무 꼈다. 내러티브가 너무 많이 꼈어. 아직 그 정도 아닌데 거의 30년까지의 기대이익을 끌고 와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중간에 노이즈가 낄 시에는 훨씬 더 낙차가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공매도에 적합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시총도 크기 때문에 뭐 1000억짜리 공매도 때리진 않거든. 때려도 이제 좀 큰 룸이 있어야 때리지 뭐 내가 1, 2억 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로봇, 바이오 몇 개 그리고 조선에서는 오션이 그나마 피어 중에서 제일 비싸니까 하나오션이 어쨌든 지금 현재 노이즈가 껴있거든. 이제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 뭐 중국이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2030년에 엄청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단순한 상상으로는 현재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나도 일단은 트랙션 하고 튀면 뭐 다시 사고 근데 일단은 노이즈가 끼고 그 팩트로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와야지. 그럼 이제 조선주 아저씨의 여정은 여기서 1차 시즌 종료? 지금 1차적으로는 좀 휴식기를 갖고 한 4월부터 8월까지 조금 손실 보더라도 좀 모아가는 대신 좀 이제 하방이 조금 닫혀있는 지금 한조나 뭐 미포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 턴어라운드 한 지 거의 한 3분기, 2분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이클은 굉장히 길게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간에 그 노이즈가 약간 거슬려서 좀 조심은 하고 있는데 안 사진 않을 거야. 떨어지면서 계속 조금씩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이 주가가 제일 싸다 라는 기본 전제가 있거든. 그래서 여름을 기점으로 포지션 모으는 걸 종료하고 그러고 1, 2분기 더 지났을 때 실적이 갑자기 안 좋거나 생각보다 평이 그럼 고민을 해봐야겠지. 그러면 이제 섹터를 바꾸거나 기본적으로 조선 섹터는 턴어라운드 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이클은 최소 3, 4년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어쨌든 맥락으로 파도 타기를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위로 튀면은 다시 추격 매수를 할지언정 8월까지라도 천천히 모아가보자. 그래서 지금 포지션 전체는 사실 되게 안전지향적인 것밖에 없어. 공격적인 포지션 거의 없고 거의 3점 뭐 메리츠 3중 이 정도밖에 없고 일부는 하나오션 숏으로 조금 더 해지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망상에 망상을 했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어 하더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는데 저랑 같이 망상 속에 사는 것도 재밌지 않나. 나중에 우리 알아요 또 메타버스 만날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